국감 사흘째인 오늘 모두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위의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의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9개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쭉, 오전에 쭉 상황을 보니까 환노위 국정감사가 중지가 됐어요. 오늘 그 환노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한 발언 때문에 그 당시 퇴장도 당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차 입장을 물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 우리가 맺은 조약 등등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그러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살을 좀 붙이긴 했는데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또 밝혀서 감사가 중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사청문회 때 그 여당과 야당의 격돌이 네. 국정감사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네. 국민을 위한 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념 논쟁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네. 개인 역사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네. 이런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야당의 그런 추궁은 이해가 됩니다.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권이다. 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시간에 노동정책, 지금 우리 아리셀 노동자 희생 참사라든가 현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김문수 장관의 팩트와 지금까지 일관된 것은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몸은 우리 한민족이다. 예. 그러나 일제 강압이라든가 을사조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옷은 일본 국적으로 그때 바뀌었다. 그런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옷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야당은 이제 그것을 실토하라 이렇게 하는데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행이 잠깐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오전 내내 파행이 이어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못하겠다. 퇴정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 반발하고 하면서 상당히 공방전 끝에 이제 감사가 중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후에는 저는 다시 재개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김 장관의 지난번 청문회 때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 장관이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예. 아니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적이 일본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를 들면 강제로 병합이 돼가지고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 옮겨진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권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여권에 그렇게 써 있더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굳이 저걸 국적은 형식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면 강도가 들어와가 침입을 해서 그 강도가 침입한 사람이 어린아이 데려다가 자기 이름에 입적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 그 강도의 아들입니까? 그 같이 잡혀간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으로 보면 네. 이건 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특히 고위공직자고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를 굳이 끝까지 저렇게 국적은 일본이다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을 했고 예. 그래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일본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저런 얘기 가지고 계속 저렇게 본인의 입장을 꺾지 않는 바람에 네. 이게 논란이 돼서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조금 국민적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관이면 최소한 국가를 대표하고 그 부처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적 정서에 맞게 답변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오후에 국감이 속개되면 김문수 장관 어떤 입장을 또 내놓을지, 속개될지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오전에 상당히 그 뜨거웠던 상임위 가운데 국정감사장 가운데 하나가 행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이제 이유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넣고 안 왔는데 오늘 그 동행명령장을 발표해갖고 2시까지 동행해서 올 것을 이제 명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 상황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2시까지 오라면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불출석 찾아갔으니까요. 찾아가서 봐야죠.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저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21g도 출석을 회피해서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각 상임위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동행 증인을 채택하고 물론 민주당 위주로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안 오면 동행명령 한다. 네. 오로지 이번 국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아예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장 약한 고리를 지금 공격하고 싶은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 택됐던 명태균, 김영선 씨 지금 2시까지 지금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예. 수사 중이지만 선서와 증언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은 해야 되는 것이 증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오지 않은 것은 안 오면 나중에 고발될 수 있죠. 네, 고발될 것을 이제 그것을 감내를 하고 안 온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당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증인이 이제 나오지 않고 뭐 동행명령장 이제 발부한 뭐 그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오늘 오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주고받았던 그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공방전은 이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소위 말해서 정치 브로커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줄을 서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 내가 뭐 몇만 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팩트로 해서 만약에 어떤 네트워킹이 돼서 이것이 정말로 서로 합의하는 뭐 문서라든가 어떤 현장 사진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서로 해서 단일 대우로 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될 텐데 그냥 누구한테나 정치인은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혼자 개인 플레이에서 터트리는 이런 것은 모든 정치인마다 수백 명의 그런 조언자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거를 뭐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좌우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체를 잘 밝혀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와서 조언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돈이 오간 건 명확하잖아요.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명 씨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명 씨는 아니면 그 명 씨 옆에서 일했던 분 이런 분들의 증언을 보면 또 녹취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비의 반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김영선 의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빌린 돈을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과 실체를 파악하는 건 수사기관이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왜 국회의원이 그러면 일정 금액을 넘겨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돈을 빌려서 그러면 만약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걸 또 돌려주는 과정을 거쳤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 그 돈을 빌렸다고 하는 분들의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내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 정황들로 보면 네.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녹취록 같은 데 보면 본인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본인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 연관돼 있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물론 이거는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와서 내가 선거에 도움을 줄게요.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명태균 씨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과 함께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당히 폭발력이 큰 사람 그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그 선관위 사무총장 뭐 답변이라든지 뭐 여야 의원들의 이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실관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1차적인 포인트 같고 그렇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예. 그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당연하죠. 좀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설사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또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기 때문에 예. 사무총장 발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예.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예.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고 법적으로 살펴볼 문제죠. 근데 예. 이게 단순히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에 대통령의 부인이 뭐 공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뭔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그런 만약에 뭐 저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다만 그게 역할을 해서 그게 먹혔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대체. 이런 걸로 본다면 이건 사인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으로 처벌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느껴질 그 어떤 실망감 아니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일반 특검을 추진하다가 두 차례 이제 재의결 끝에 이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또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수사 내용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이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쌍끌이 전략으로 한다는 겁니다. 쌍끌이군요. 예. 네,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고 예. 상설 특검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상설 특검의 목적은 이제 특검보다도 한 10% 정도 강도가 그렇게 약한 그런 구조인데 물론 여기에서 그냥 현재 이 상설 특검의 목적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국회 규칙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연관됐다고 2명을 빼고 이렇게 해서 법을 그때그때 다수당의 횡포로서 이것을 바꿔서 상설특검을 변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 이것은 상설특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과돼도 저는 위헌 제청을 하면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해야 임명을 하는데 예. 민주당이 주도하는 기소권까지 민주당이 다 갖겠다는 이런 불공정한 상설 특검으로 변형이 돼서 대통령한테 특검을 제청 요청이 오면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형적으로 하지 말라. 어떤 것도 헌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법도 예를 들어서 뭐 권력구조라 대통령 임기 조항을 변경을 하면 그 당의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 뭐 그냥 법은 아니지만 그 국회 내 규칙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 것이 입법부의 그리고 국회의 어떤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규칙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이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회 규칙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게 네. 오해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규칙을 바꾸면서 여야의 추천, 그러니까 뭐 여야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보건행정처장, 대한변협 그리고 여야가 4명, 네. 2명, 2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상설 특검을 할 경우에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설 특검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피피하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만약에 이제 상설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예. 이게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나 정부와 가까운 측에서 예컨대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분들이 또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더 많이 들어와서 추천을 하게 되면 네.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권을 바뀌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 중에도 특히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설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야당에 추천하는 특검이 들어가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상식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된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특정인을 겨냥한 특정한 법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 국민, 구성원들은 다 똑같은 그런 개인적인 인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한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 규칙 변경은 또 법 개정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상 뭐 만약에 그렇게 된 거죠. 성공하기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또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의도와 생각이 아니면 이런 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론전에서는 승산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은 그냥 그냥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그렇습니까? 거부권 없기 때문에 예. 확정이 되지만 예. 이런 비정상적인 법을 해서 상설특검을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네. 특검 추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 16일 재보선 직후에 이제 드디어 만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보름 만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될 것 같은데 하나의 어떤 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입장에서는 뭐 여당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통이고 정권이 성공이 돼야만이 당도 성공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태어나죠. 다만 현재 어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아젠다로 힘을 합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성공해서 하는데 16일 날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한 날짜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6일 날 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히 큰 이재명 대표라든가 한동훈 대표 두 양 대표의 커다란 정치적인 그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변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경우든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아직 저는 이제 만난다는 것은 아직 당에서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용산발 지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16일 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후를 봐야지만이 정확한 날짜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사 가능성도 이제 뭐 100%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성사된다면 어떤 의제가 우선 좀 논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뭐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제가 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재 갈등 구조로 되고 있는 당정 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거냐 문제가 얘기가 될 거예요. 다만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이슈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재보선과 연관돼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금정구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남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만남 자체가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선거 결과에 그 연동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